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릴 거는 망블리 우회 기술에 대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공공기관들, 그다음에 병원, 그다음에 중요한 군 시설, 이런 곳들이 다 망블리가 최선의 어떤 보안책처럼 이제 얘기하면서 많이 그러니까 구축이 돼 있는 환경이고 점점 이제 더 구축하고 있는 환경인데, 폐쇄망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안전하다, 이런 논리를 어떤 부분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더 높은 보완이 좀 필요하다라는 게 오늘의 사실상의 핵심입니다. 근데 일단은 먼저 처음에 이제 말 자체는 디투어 에어 갭트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 갭트 시스템 자체가 이 망블리 시스템에 대한 어떤 좀 다른 형식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망블리 네트워크 세퍼레이션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모델을 보여드리겠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를 좀 깊이 있게 보여드리고 그에 관한 한 시연을 한 4가지 정도 저희가 어떤 공격이 가능한지 한번 보여드리고요. 한 30분 정도 간단하게 내용 설명을 하고 한 15분, 10분 정도를 저희 학생들이 앞에서 진짜 그런 끊어진 폐쇄망 상태에서의 통신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되고요. 불필요하다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다 싶은 것들은 바로바로 이제 스킵하는 이런 형식이고, 지금 책자에 있는 내용은 상당히 올드 버전이라 저희가 뒤늦게 좀 많이 추가를 해서 약간 많이 다를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타도 좀 몇 개 있었는데 뒤늦게 좀 잡은 게 있어서 그거 좀 이해 바랍니다. 예. 요거는 그림을 한수원 관련해서 찾아보니까 좀 화질 좋은 게 별로 없어서 그런데, 일단 저희가 타겟을 둔 거는 일단 이런 한수원 사태 같은 어떤 폐쇄망 형태에서의 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이런 위험이 사실은 한수원 해킹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결국에는 USB도 쓰지 말고 다 폐쇄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 유출되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는 그런 유출을 만약에 그렇게 믿고 있는 폐쇄망에서도 인터넷이나 와이파이 아니면 GSM 이런 게 아닌 전혀 다른 어떤 신호를 통해서 우리가 그 데이터를 빼오거나 아니면 또 데이터를 집어넣는 이런 형태가 가능하다면 또 다른 한수원 사태가 또 벌어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이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할까 이제 저희 학생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최근에 이제 현재도 진행 중인 어떤 메르스라는 그 감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서 한번 설명해 보면 어떨까라는 이제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가 일종의 메르스 바이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 중동, 호흡기 증후군, 증상 이런 걸 해갖고 여기 보면 공기 전파 그리고 접촉을 통해서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드릴 게 에어 갭트 시스템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인터넷이나 이런 거랑 아무 상관없이요. 그냥 대기 중에 마치 메르스가 공기 중에 이렇게 감염되는 것처럼 그런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존의 우리 통신 채널이 아닌 다른 채널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오고 가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이런 게 이제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요 낙타가 나오는데, 이 낙타는 뭐냐? 일종의 USB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메르스에 안 걸리시려면 중동 가시는 분들한테 낙타 근처 가지 마세요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많은 공공기관들의 이제 망블리 이 폐쇄망이 다 설치된 상태에서 USB가 누가 꽂을지 모르는 이런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해서 누가 중동에 사업차 가거나 아니면 여행차 가서 낙타를 만나는데 그 중에 어쩌다가 진짜 감염 인자를 갖고 있는 낙타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감염됐다. 그럼 이제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은 병원을 폐쇄하고 외부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망블리였어요. 폐쇄망화에서 이게 하는. 근데 이것도 역시 어쨌든 공기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니까 점점 그러니까 퍼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잡힌 것 같은데요. 초창기에 상당히 난항을 겪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은 폐쇄망이 악성 코드가 폐쇄망 안에 깔려 있다 하더라도 폐쇄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보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의 논리인데, 이게 만약 메르스가 공기를 통해서 전염되듯이 우리가 만약에 악성 코드가 내부에 폐쇄망에 들어가 있고 정보가 어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다른 채널을 통해서
외부로 나간다면은 충분히 지금 이 메르스 감염 같은 그런 위험을 우리가 맞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에어갭은 뭐 말은 영어로 쭉 있습니다. 이건 뭐냐 위키페디아에서 이제 갖고 온 건데 간단합니다. 그냥 망분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보호가 필요한 어떤 시스템을 외부의 시스템으로부터 단절시키는, 그러니까 연결을 끊어놓는 그 형태를 에어갭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뭐 군에 가시면은 다 컴퓨터들이 외부망하고 연결이 안 돼 있어서 그거 참 그 연결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에어갭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에어갭 시스템을 만약에 우리가 우회한다면, 우회 방법은 아직 말씀 안 드렸어요. 근데 우회한다면 어떤 위험이 있겠는가? 가장 대표적인 게 스톡스넷 같은 것들. 이 스톡스넷이 바이러스가 일종의 웜입니다. 그래서 PLC, 그 뭐 논리이론이나 컴퓨터 구조 같은 거 배우신 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 뭐 그런 걸 타겟을 둬서 결국은 윈도우즈, OS를 이제 공격하는 뭐 이런 시스템인데, 얘가 결국은 스카다망의 어떤 그 형태를 이제 공격할 수 있다라는 뭐 많은 사설이나 논문들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위협도 결국엔 가능하다. 왜냐? 지금 많은 제어 시스템, 스카다 시스템이라는 것들이 다 폐쇄망이에요. 그리고 망 분리가 된 시스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우회가 가능하다면은 그러한 우리가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제어 시스템들이 다 뭐 무력화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내용입니다. 이건 그냥 그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고요. 이제 또 농협 해킹이나 뭐 이런 북한 소행 가능성 뭐 크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농협 같은 은행도 역시 중요 정보들, 우리가 계좌 같은 것이 상당히 중요한 정보인데요. 그러한 정보들도 역시 은행망이 폐쇄망에 이제 있는 그런 형태도 있고요. 또 이제 뭐 KBS, MBC, 이건 뭐 폐쇄망이라고 좀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건 공공 서비스적인 아니면 공공기관이 중요한 서비스는 상당히 이제 폐쇄망 하에 관리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데서는 뭐 선거 시스템, 그다음에 뭐 또 병원에서는 개인 의료 정보, 이런 것들 다 폐쇄망 하에서 움직여집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채널, 통신 채널이 아닌 전혀 다른 채널을 일종의 부채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채널을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최근에 이슈가 되는 이제 뭐 고리 원전 1호기 설계도, 그다음에 월성 원전 운전 도면 뭐 이런 것들인데 시연 중에 하나도 이런 비슷한 것들 저희가 보여드릴 거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만약에 폐쇄망 하에서 있던 것들이 악성 코드가 안에 깔리고, 폐쇄망 안에서 악성 코드가 깔린다는 거는 어느 정도 가정이 들어갑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 충분히 타당한 가정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정을 하고 있고요. 이미 많이 깔려 있다. 근데 걔네들이 폐쇄망이기 때문에 작동을 잘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망분리 우회 기술을 통하면 그러한 악성 코드가 폐쇄망에 있더라도 있을 때 우리가 그런 제2차적 아니면 제3차적인 전혀 생뚱맞은 어떤 채널을 통해서 그 악성 코드가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내용들이고요. 지금 뭐 은행권도 역시 금융권이 다 내부망으로 돼 있다. 지금 다 모든 중요하다고 믿어지는 데는 다 내부망을 지금 폐쇄망 형태로 다 만들고 있어요. 특히 이제 해외에는 사실 망분리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유독 더 많이 이쪽에 이렇게 믿음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위협이 있다라는 걸 알리려는 제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간단하게 이제 막는, 구멍 뚫린 뭐 병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폐쇄를 하는 거죠. 근데 악성 코드를, 이런 해커가 악성 코드를 깔아놓고 만약에 우리가 원치 않는 아니면 우리가 예상 못했던 2차 아니면 3차 어떤 부채널을 이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해외에서도 여러 이제 그러니까 신문이나 논문 이런 데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일례가 히트, 열을 통해서도 우리가 통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대의 PC가 지금 보시면은 여기 PC 하나, PC 두, 그러니까 2가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요 사이에서 CPU가 돌거나 아니면 내부에 다른 장비가 돌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CPU가 돌아서 뭐 만약 1을 내가 보내고 싶다. 1을 보내고 싶으면은 CPU를 그냥 막 돌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다른 전기를 아니면 열을 많이 낼 수 있는 장비에다가 부하를 많이 걸리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갑자기 열이 높아지는데 그때 그 옆에 PC에 만약에 온도를 그 센싱, 온도를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그 장비가 붙어 있다면은 걔가 그 미세하게 오르고 내리는 그 열 차이를 인지해서 1과 0이 오가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그 항상 전제 조건은 뭐다? 요건 내부망이고 요건 외부망입니다. 근데 내부망에 있는 내부망에 악성 코드는 깔려 있어야 된다라는 건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한번 깔려진 거죠. 근데 그 악성 코드가 그러니까 정보를 내주기 위해서 뭐 중요 정보 하나의 파일이 있으면 그거를 일령일령을 읽어와서 이런 식으로, 물론 한 비트만 보낼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비트를 온도 열에 따라서 이 리시버가, 그러니까 받는 애가 만약에 성능이 좋으면 그거는 좀 더 그 비트가 아니라 한 바이트 단위로 받아올 수도 있고 이런 형태가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거는 당연히 근처에 있어야 되죠.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열 체크. 멀리 있으면 그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와이파이나 뭐 GSM 어떠한 것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연결이 전혀 그러니까 연결되지 않은 이런 환경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여기 2015년 3월에 뭐 이런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재미있는 게 여기 보면은 요 모니터에 그러니까 모니터의 어떤 그 스캔 레이트, 이렇게 스캐닝 하잖아요. 근데 스캐닝 레이트를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못 느끼는데 그게 막 빨리 가려다가 어떻게 천천히 가다가 요런 거를 요 핸드폰은 이 핸드폰 일종의 컴퓨터니까요. 걔도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요 갤럭시 S4 이거 약간 이제 몇 년 된 건데 여기에도 센서가 한 14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요런 센서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우리가 통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얘의 해상도를 알아낼 수도 있고, 또 달리 얘기하면 또 모바일에서 그 라디오 프리퀀시를 보내고, 그러면 또 얘가 그걸 받는 만약에 센서만 있으면 충분히 통신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냥 통신을 할 때 무슨 뭐죠? 그 와이파이 뭐 아니면 GSM 아니면 뭐 직비건 뭐 이런 통신 채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게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거 없이도 열 아니면 뭐 온도 아니면 뭐 습도까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컴퓨터 내부에 팬 돌잖아요. 그렇죠? 팬 같은 거 도는데 그거 돌리는 속도를 달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속도 달리해 갖고 소리 들리는 거 아니면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용해서 우리가 통신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폐쇄망이 사실은 무력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가장 뭐 어떻게 보면 좀 성공률가 높은 게 뭐냐면은 그 당연히 소리도 하나의 채널입니다. 소리도.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통신 채널은 아닌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 같은 것들이 하나의 채널이 돼요. 그래서 스피커에서 소리를 내서 마이크로, 맞죠. 스피커에서 소리를 내서 마이크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만약에 내부망, 폐쇄망이 마이크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악성 코드 보내려는 외부망이 스피커를 갖고 있으면 통신이 외부망에서 그러니까 내부망으로 가는 거고요. 또 반대로 놓여 있으면 내부망에서 정보가 외부망으로 날라오겠죠. 그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형태로 하드웨어상에서 그 통신 채널은 끊어진 거죠. 하지만 스피커와 마이크에서 통신이 오고 갈 수 있는 이런 형태가 가능해진다라는 거를 뭐 이미 2013년도에 어떤 이제 웹사이트나 이런 데서도 있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망블리 우회 기술은 사실 새로운 기술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쉬쉬하면서 그냥 내부적으로 있다가 요새 그냥 이곳저곳에서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보안 쪽에서 부채널 쪽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이드 채널 어택 같은 걸 좋아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사이드 채널 어택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지금까지 일어났던 사이버 위협의 또 다른 전혀 다른 모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일어났던 것들이 이런 것에 의해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많은 위험들이 도사릴 수 있다. 그러니까 도사리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저희는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 아까 방법들인데 그런 거를 시연하기에는 한 비트를 보내고 하는 게 보여지기 좀 애매해서 일단은 스피커 투 마이크는 뭐 많은 분들이 했고, 일단은 스피커 투 스피커를 하면 또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은 일단은 마이크가 아닌 스피커가 마이크 역할로 일단 정보가 다 들어와요. 근데 그거는 일단 커널 단계에서 저희가 이제 악성 코드가 레지스트리를 바꿔주면 스피커는 마이크 역할을 합니다. 물론 성능은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성능 떨어진 건 저희가 또 암프로, 그러니까 내부에서 악성 코드가 그 증폭을 시켜줍니다. 증폭시켜줘서 이제 통신하는 이런 모듈이 가능한데, 이런 거를 우리가 네트워크 시스템 없이 우리가 통신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이 스피커와 스피커 간의 통신을 가능하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거를 저희가 일단 한번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요거 할 때도 어떻게 하면은 요 망블리 우회 기술에서는 두 가지가 초점입니다. 하나는 어떻게 하면 많은 양을 보낼까?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보낼까?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나 먼 거리에서 보낼까? 요거에 초점이거든요. 물론 또 하나는 어떤 또 다른 채널이 존재할까? 요 세 가지죠, 사실은. 근데 일단 저희는 요 모델이 만약 스피커 투 스피커다 아니면 내가 열을 이용하겠다 하면 하나로 세팅된 순간부터는 얼마나 빨리 보낼 수 있을까? 아니면 얼마나 먼 거리에서 보낼 수 있을까? 요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에 관련된 기술들이 슬금슬금 하나씩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요거 이제 레지스터리 핀 번호를 바꾸면 핀 번호를 바꿔서 음악이 나오거나 그럴 때는 음악으로 나와요. 스피커 역할을 하다가 음악이 꺼지면은 이 악성 코드가 몰래 이걸 마이크로 딱 바꿔놓으면은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를 다 들어가게끔. 물론 쌍방으로 같이 하는 거는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다른 얘기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죄송합니다. 여기 핀 번호에 대해서 각각의 펑션 나와 있고요. 그거에 대한 레지스트 값도 다 뭐 라인 인, 믹 인, 뭐 이런 헤드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레지스트에 간단하게 이것만 바꿔주면 돼요. 이건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근데 일단은 이걸 한 다음에 그 다음이 약간 좀 까다로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워낙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스피드와 그 다음에 용량, 그 다음에 거리 요거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한 기법은 OFDM입니다. OFDM. 그래서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이라고 해서 이거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신할 때 그 타임 도메인, 그러니까 시간상 이렇게 지금 들리시는 그 자체로 보내는 게 아니라 프리퀀시로 변환시킨 다음에 그 프리퀀시, 주파수대에서 신호를 보내는 이런 형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전자공학이나 전파공학을 이제 공부하시면은 그런 거에 뭐 여러 가지들 많이 배우실 텐데요. 일단 기본 컨셉은 그 프리퀀시를 나눠서 보내겠다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다음에 더 말씀드릴 건데요. 여기 뭐 말은 이렇게 썼는데 다음에 슬라이드를 보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요거는 이제 프로토콜, 그 OFDM에 관련된 프로토콜들이 1997년도부터 쭉 계속 개발돼서 성능이 꽤 좋습니다. 근데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OFDM으로 이 스피커 투 스피커, 그러니까 스피커 투 마이크 하면 훨씬 좋은데 일단 스피커 투 스피커가 대략적으로 일단 초당 400바이트, 초당 400바이트 정도는 송수신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 2kb 비트 정도를 2.15, 3.5 정도를 킬로비트 정도를 초당 보낼 수 있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발전되면서 앞으로 더 발전되면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여기 내부에는 에러 코덱팅 코드나 이런 것도 다 이제 구축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OFDM은 뭐냐면 일단은 O는 나중에 이용할게요. 그냥 먼저 FDM을 말씀드리면 프리퀀시를 이렇게 여기 하나의 프리퀀시대인데 거기에 각각을 나눠 나갔고 이쪽에서 각자 그러니까 신호를 요 프리퀀시 대에 어떤 신호를 주고 이 프리퀀시 대에 어떤 신호를 동시에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프리퀀시 대로 신호를 보내갖고 걔네가 믹스돼서 날아가니까 하나의 소리처럼 들리지만 그걸 다시 분리하면 변환을 하면 이런 형태로 신호가 날아갑니다. 그게 이제 FDM, 프리퀀시 디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주파수를 나눠갖고 그 안에다가 신호를 각각 집어넣어서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OFDM은 FDM 자체가 성능이 좀 낮으니까 만약 신호를 요건 좀 약간 말이 좀 어려운데 오소고날 직교적으로 하면은 분리가 또 가능해요. 이렇게 중척돼서 보내는데 또 나중에는 분리가 가능한 이렇게 되면 딱 보시게도 이때는 4개만 보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한 비트당 요 하나를 차지한다면 4비트를 보낼 수 있는데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비트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출입들이 계속 발전됩니다. 이거는 통신 기술들이에요. 사실 약간 모르셔도 됩니다. 일단 기본 컨셉은 이걸로 충분히 그러니까 성능을 계속 높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뭐냐면 OFDM이 좋은데 문제는 이게 음성에서는 여러 가지 노이즈, 잡음이라는 게 존재해요. 특히 하이 프리퀀시 대에서는 지지직 소리가 나고요. 로 프리퀀시 대에서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못 느끼는 큰 이렇게 출렁대는 어떤 그 음이 있거든요. 저주파 때도. 그래서 그런 그 잡음 때문에 이게 약간 그 에러 코렉션 코드에서 문제가 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간단하게 일단은 FHSS 그래서 Frequency Hopping Spread Spectrum이라고 해서 한 시간대에 하나의 어떤 대역폭만을 일단 그 랜덤이 초딩하거나 그러니까
그 난수적으로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임의의 어떤 규약에 의해서 맞춰서 이렇게 한순간에 하나의 대형만 사용하는 이런 그 FHSS를 써갖고 오류를 가능하면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조용한 곳에서는 좀 잡음이 별로 없는 데서는 이걸 써서 극대화시킬 수 있고요. 좀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런 환경에서는 요 FHSS를 써서 보냅니다. 그러면 물론 얘는 성능은 많이 떨어져요. 얘는 성능이 초당 어느 정도 되냐면요. 3바이트, 초당 3바이트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 얘보다 얘가 초당 400바이트였으니까 거의 100배 성능이 나쁜 거죠. 하지만 정확도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가지고서 또 이제 뭐냐면 저희가 호핑을 한순간에 그렇다고 다른 채널을 놀리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복을 해갖고 에러율을 확실히 줄이는, 이거는 이제 정보이론이라는 수업을 나중에 이제 들으시면은 이게 샤논의 2차 뭐 시어럼에 의해서 에러가 준다 이런 내용들도 나옵니다. 어쨌든 그런 컨셉들은 이제 차차 공부하시면 되고요. 근데 일단 이런 내용들로 저희가 망블리 우회 기술을 보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일단 에러 레이트는 이게 그림이 이렇게 뒤집어졌는데 여기 0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을수록 성능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에러 레이트는 일단 FHSS 요 기법으로 했을 때 에러가 거의 없는. 근데 이제 나머지 것들은 뭐 QAM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아까 OFDM 그러니까 많은 양을 보낼 수 있지만 에러가 좀 존재하는 이런 형태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정확하게 보내고 싶다. 그러면 FSH 방법으로 보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트랜스미션 이건 얼마나 많이 보낼 수 있냐. 요거는 보시겠지만 아시겠지만 요거는 이제 OFDM입니다. OFDM으로는 상당히 많은 양을 동시에 보낼 수 있다. 그런데 반대로 그 FSHS는 상당히 적은 양. 이게 거의 0처럼 보이지만 조금은 미세하게 있는 겁니다. 워낙 얘네들이 스케일 값이 커갖고 이렇게 그려진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내용들로 이제 보이는데 그러면 요거를 이제 조금부터 제가 시나리오를 이제 좀 이따 학생들이 보여줄 건데요. 이런 내용들을 일단 시나리오를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정보가 저희가 이제 통신 규약이 되면은 그러니까 소리건 아니면 열이건 뭐가 통신 규약이 되면 이 시스템에서 그 내부망에 있는 어떤 문서나 아니면 파일 아니면 이런 것들을 그 외부로 그 외부망에 있는 컴퓨터로 빼오는 그러니까 데이터 리키지입니다. 요 시나리오가 이제 가능하고요. 요거 슬라이드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직접 시연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거는 뭐냐면 이제 이번엔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내가 내일 공격하자 그러면 엔터를 딱 누르면 그걸로 그 내부망의 시스템에 뭘 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내부망에 있는 어떤 그 익스큐션 파일 하나를 실행시키거나 아니면 뭐 다른 형태. 지금 그것도 이제 한 두 가지 시나리오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직접 이 앞에서 이제 돌리는 걸 보여드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이제 안 되면 제가 동영상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찍어낸.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동영상 따로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제가 강의 먼저 끝난 다음에 시연을 바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그거는 스킵 바로 하고 먼저 내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그럼 뭘 할 수 있겠는가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당연히 뭐 스피커나 아니면은 뭐 그 마이크나 뭐 아니면은 이것도 또 다른 채널로 이용될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을 다 제거를 하셔야 돼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면은 뭐 한두 대의 컴퓨터로 아니면 작은 조직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지만 전국적으로 깔려 있는 데서 누가 이거를 달고 있는지 알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거는 방금 같은 이런 형태 어떤 그 주파수대를 이용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 대역대에 강한 잼밍을 주면은 걔네들이 작동을 못 하겠죠. 또 방법론인데 이거는 주파수대를 이용하거나 그런 신호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열이나 이런 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 같은 거를 내부에 그러니까 바이러스 백신 같은 걸 내부에 깔면 되지 않을까? 이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 왜냐면 얘가 주파수대를 읽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마이크나 스피커나 아니면 다른 뭔가 이상한 작업을 하는 거를 찾으면 되지 않겠냐? 쉽게 찾을 것 같죠? 근데 사실 이게 왜 쉽지가 않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백신 같은 거를 제어망이라고 하는 중요 기관 망에다가 함부로 못 깔거든요. 이유가 뭐냐면은 걔네들이 깔았다가 정상적인 시스템을 오류를 잡는 순간 그 시스템은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자로 같은 원자 시스템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하다못해 패스워드를 그 안에 걸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면은 아주 위급한 상황이 돼갖고
시스템을 꺼야 되는데 그때 패스워드 걸려갖고 갑자기 할 때 패스워드 생각 안 나갖고 시스템 원자로 폭발하면 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문제들 아주 어떻게 보면 과연 저럴까 싶은데 그런 것들을 안 달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함부로 이렇게 백신이나 아니면 새로운 시스템을 얹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컴퓨터 내부에다 이런 탐지 시스템이나 백신 시스템을 박는 거는 대단히 위험을 갖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저희가 이런 내용들로 제가 일단 간단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망분리가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 망분리나 이런 폐쇄망이 좋은 기법인 건 맞는데 이것이 무조건 100% 안전하다라고 믿는 거는 좀 너무 과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리가 보호 방법 아니면 보호책을 강구해야 된다라는 게 오늘의 이 내용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저에게 오늘 학생 둘이서 일단 시연을 하고 이 두 학생이 다 기본적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요거에 관해서 지금부터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예, 먼저 저희 시연 환경은 PC 2대로 테스트가 됐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PC는 스피커 리시버를 담당하고 이 PC는 스피커로 전송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 PC에 있는 스피커는 스피커인데도 불구하고 마이크의 역할을 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화면이 좀 잘렸는데 이거는 지금 외부망 PC를 지금 잡고 있고요. 지금 이 PC가 현재 폐쇄망을 잡고 있습니다. 이거 화면 좀 줄여줘. 잠깐. 보이게 폐쇄망. 예, 보이는 것처럼 여기가 지금 폐쇄망 PC이고요. 그래서 저희 첫 번째 시연에서는 저희가 4가지 시연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 시연에서는 그 폐쇄망에 있는 문서 파일을 유출하는 것을 보여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폐쇄망 PC에 명령을 실행하고 뭐 계산기라든지 뭐 프로세스 같은 걸 실행하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폐쇄망의 PC에 있는 배경화면을 뭐 악성 배경화면을 바꾸고 또 네 번째로는 이번에 저희 얼마 전에 한수원 자료가 유출됐었는데 그때 내부에 있던 그런 사진들을 한번 시범 삼아서 저희가 유출을 하는 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진 유출 같은 경우는 아까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게 1초에 3바이트씩 보내는데 이게 용량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거는 실제 시나리오에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보낼 수 있지만 저희 데모에서는 좀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동영상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위에 세 가지가 실제로 저희가 시연이 들어갈 거고 밑에 하나가 동영상으로 들어갈 건데 이게 아무래도 소리로 통신을 하다 보니까 또 여기가 많이 소리가 울리다 보니까 좀 가끔씩 뭐 에러가 있을 수 있어요. 에러가 있으면 저희가 다시 시험을 할 건데 혹시 뭐 에러가 있어서 시연이 안 되면은 동영상으로 좀 보여드릴 거니까 그거 좀 감안하셔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원래 이거 비가청대로 사람이 못 듣게 하는 것도 가능한데 일단 그렇게 하면 재미가 지금 지루할 것 같아서 일단은 가청대로 했습니다. 근데 가청대인데 사람의 목소리 때는 아니라서 귀에는 들리지만 기계는 여러분이 떠드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돌고래 소리나 뭐 이런 소리만 안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초음파 이런 거 내주시면 먼저 파일 유출 시나리오인데요. 여기 PC에 보시면은 지금 바탕화면에 파일이 변경되는 걸 감지하는 프로세스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로세스에서 뭐 그 문서가 바뀌면은 그걸 보내도록 해놨고요.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지금 여기 스피커만 달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음성 신호를 시그널을 받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지금 현재 CQ 인사이드 2015 7월 17일 지금 시간 몇 시죠? 1시 34분 1시 34분 해서 이렇게 보내보겠습니다. 그러고 저장을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지금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도착을 한 걸 볼 수 있고요. 보시면은 CQ 인사이드 2015 7월 17일 1시 34분 저렇게 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뭐 이 자료는 그러니까 이 받은 거는 네, 여기 파일로 예, 생성이 돼서 예, 뭐 아이고. 예, 이렇게 열어볼 수 있게 이렇게 정상적으로 망이 분리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파일이 오는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예, 폐쇄망에서 명령을 실행하는 시나리오인데요. 여기서는 뭐 계산기 같은 프로세스를 실행하게 됩니다. 예, 여기가 지금 잘 보이진 않는데 여기가 이제 폐쇄망 PC가 되고요. 여기가 외부망 PC가 됩니다. 그래서 폐쇄망에서는 폐쇄망에서 아까와 같이 예, 리시버가 돌고 있고요. 여기서 공격자는 먼저 뭐 dir 이런 기본적인 명령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 dir 문자가 짧아서 금방 갔어요. 그래서 dir 명령이 정상적으로 수행된 걸 볼 수 있고, 예, 뭐 계산기 해커들이 즐겨 사용하는 도구죠. 그래서 계산기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거기 이게 화면이 두 개로 나뉘어 있어가지고 예, 옆에 뜬 걸 그리고 예, 그리고 계산기를 다시 죽여보겠습니다. 예, 계산기가 죽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바로 보여드릴 건데요. 그리고 이렇게 배경화면이 바뀌는 세 번째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이렇게 해커 PC로 바로 감염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그리고 뭐 다시 돌아와야겠죠? 그래서 예, 리보트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거는 좀 용량이 커서 동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예, 다행히 세 번의 시연에서 에러가 없어가지고 여기 있는 영상들은 사용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사진 유출 시나리오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7월 8일에 그 한수원에서 유출된 자료라고 해커가 올렸던 자료를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문서화 유출할 때랑 마찬가지로 바탕화면에 이 시크릿 파일이 생성이 되면 예, 그러면은 이렇게 신호가 좀 빨리 감기를 했는데 이렇게 신호가 빨리 가게 되고요. 또 시간상 좀 네, 뒤로 한 이 정도? 예, 이렇게 계속 전송을 하면 예, 이렇게 파일이 유출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시연을 봤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그 망분리가 돼서 안전하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 시연을 통해서 좀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좀 많이들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발표를 예,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저기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질문해 주시면 혹시 질문 있으시면 뭐 질문 없으면은 금방 끝내기도 됩니다. 예, 예. 스피커 사이에 철판 같은 거 놓으면 예? 어떻게 돼요? 스피커? 스피커 사이에 철판 같은 거 큰 놓으면 문제는 없을 것 같거든요. 될긴 될 겁니다. 잘 안 될 것 같아요. 되긴 어, 일단은
그 제가 말씀드린 거는 대수, 그러니까 뭐 될 것 같은데요. 울트라사운드로 하면은 그리고 거리의 제한은 얼마나? 그러니까 지금 울트라 사운드나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채널마다 거리는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요 시연을 한 거는 그 일단은 가장 정확도가 에러율이 다른 것들은 에러율도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열이나 아니면 사실 소리도 에러율이 좀 높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시끄럽거나 아니면은 좀 그 하이 프리퀀시 잡음이 되게 많은 영역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말씀하신 뭐 다른 신호들도 역시 가능한데 다 거리와 정확도 그거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가 베스트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이거는 그 만약에 그 APT 공격처럼 내가 어디 기관을 타겟을 두고 있다. 그러면 그 기관이 지금 어떤 퍼실러티, 어떤 장비들을 갖고 있냐. 요거를 미리 알아두면 그거에 맞춰서 공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뭐 이 철판이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음향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다른 방식을 쓰셔야죠.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게 어떤 거 할 때는 안 되지 않냐, 어떤 거 할 때는 되냐. 이 질문이 이거에 대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폐쇄망 자체는 100% 안전하다. 이런 컨셉을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데 그건 좀 다시 한번 고려해 달라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 좋은 대답은 아니지만 충분한 대답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예. 질문 없으신가요? 예. 뭐 없으시면은 좀 일찍 끝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